상문 자체도 큰 다 부정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. 석 달에서 열흘 혹은 100일 아니면 짧으면 3, 7일, 21일간은 넘겨서서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가지실 생각하는 게 맞으십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혜신앙 김아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 선생님. 네. 이번 시간은 요즘에 이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맞아.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선생님이 아시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임신이 참 어렵습니다. 그쵸? 어려워요. 안타까워요. 왜냐면 정말 실제로 내담자분들 중에 부부 중에는 임신이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요즘 갑자기 급증을 하는 시대거든요. 맞아요. 내가 내림 받을 때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점차를 많이 봤던 기억 자체는 잘 없는데 네. 한 2, 3년? 아주 길어야 4년 안쪽부터는 좀 확실히 많더라고요. 안타깝죠. 그렇죠. 왜냐면 자손이 생기고 싶어도 안 생기는 게 참 네. 속상하거든요. 내 가정 이루려고 결혼하신 건데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삼신에 대해서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네. 싶습니다. 삼신 할머니라고 하죠. 자손을 점지해주고 네. 그리고 7살, 9살 그리고 12살 이렇게까지 또 어때요? 잘 돌봐주시는 네. 할머니를 갖다가 삼신 할머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내 가족의 행복이 생기려면 임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네네. 임신이라는 것은 일단 받는 여성분이 준비가 되셔야 되는 것이 네네. 첫 번째긴 합니다. 우리 집안에 자궁이 좋지는 않았는가? 혹은 내 자궁은 괜찮나? 당연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. 근데 병원을 내방했어요. 문제는 없대요. 근데 나는 왜 안 돼요?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. 그럼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염려를 가지냐? 선생님, 제가 아기를 처녀 때 지웠는데 그때는 이렇게 안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운 거였는데 흘린 거였는데 지금에서야 애가 안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기가 그 아이가 방해를 하는 혹은 태아령이 된 걸까요?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네. 그런 케이스 흔하지 않습니다. 아. 선생님, 태아령이 그럼 날 괴롭히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? 네. 라고 하신다면 애기 짓을 해요. 손가락을 쪽쪽 빨고 싶다든가 네네. 아니면은 뭐 자꾸 단 것만 근데 그게 좀 심하게 예를 들면 분유까지 찾아가면서 그런 게 먹고 싶고 땡기고 네네. 그리고 꿈에 뭐 애기가 보인다거나 당집을 찾게 되면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말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한 가지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. 종합적 선물 세트로 어때요? 여러분께 느껴야 돼요. 이 증상들을. 그러면 태아령이 맞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즘은 병원에서 어때요? 난임병원에서 아기를 많이 가지도록 노력을 할 때 주사 맞거나 시술하거나 어쩌거나 할 때 내담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. 사탕이나 삼신할머니나 애기 끓으려고 어때요? 삼신상을 요즘 차리진 않아요. 일반인분들. 그러니까 사탕이나 달다구리한 초콜릿이나 요것을 가슴폭이나 어디 콕 지니고 시술을 들어간대요. 그래서 그 정도로 간절하신 거예요. 그쵸. 근데 실제로 이 비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? 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그건 너무 현대적이라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현대적이라서요. 근데 무당 선생님들 모시는 신령님 그리고 나조차도 옛날 신령님들이고 옛날 분들이지 요즘 신령님이 아직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거 잘 받아드신다라고 하기보다는 삼신상을 차리는 건 차라리 어떻겠냐. 근데 무당한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흰쌀밥 이쁘게 져가지고 7개 뭐 흰시루 백설기 해가지고 그리고 팥 요렇게 해가지고 팥시루나 요렇게 맛있는 거 해놓고 물 옥수 요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뭐 달다구리한 거 당연히 사탕 뭐 요런 거 선물 뭐 과자 요런 건 들어가야겠죠. 이러면서 이제 삼신상을 차려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되셔요. 본인 집안에서. 근데 나는 그런 비방은
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네네. 오히려 그런 비방보다 더 좋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삼신할머니가 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 부정이 들었어요. 상문이 줄초상으로 났어요. 네네. 그리고 벌전이 내려오는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는 아이를 가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혹은 아이를 가졌다가도 시술이 돼서 됐어요. 자궁이 안착됐어요. 하더라도 어때요? 흘려보낼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. 그래서 무당 선생님께 내방을 하신다면 네네. 어떤 달은 피해야 될까요, 선생님? 어떤 일진이 맞질 않나요? 예를 들면 끝 음력으로 따졌을 때 네네. 숫자 9가 들어가는 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네. 7날이 들어가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이튿날이 들어가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. 네네. 나에게 맞는 일진이 있을까요, 선생님?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더 면밀하게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내 남편자에게도 어때요? 네. 자식의 수는 몇 명인지 나 운명에도 자식의 수는 몇 명이라 그거를 종합을 해서 충이 네. 없고 시끄럽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는 피를 볼 수 없는 피를 막 이렇게 쏟아내지 않아도 되는 네. 달 일진을 좀 잡는 것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내방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피부정이랑 삼신부정이거든요. 그거는 좀 어떤 걸까요? 마찬가지로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정 자체 그리고 상문 자체도 큰 다 부정에 속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. 석 달에서 열흘 혹은 네네. 100일 아니면 짧으면 3, 7일, 21일간은 넘겨서서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가질 생각하는 게 맞으십니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신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. 네. 뭔가 그런 이제 비방법을 해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찾아뵙고 그리고 택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